이번 시간에는 기기검사, 경적, 배기소음 검사하기와 택시 미터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기기검사의 42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의 세계를 파헤쳐볼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요, 자동차 검사의 달인이시죠, 이용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속도계 및 전조등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잖아요.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살짝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자동차 검사 기기를 활용한 검사 항목의 세 번째 시간으로 경적 및 배기소음 검사하기와 택시 미터 검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적은 긴급한 상황에 누르는 거고, 배기소음은 차량 주행 중에 나오는 배기의 소음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택시미터는 우리가 택시 탈 때 그 주행거리가 표시되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잘 아시네요. 맞았어요? 예. 오늘 배울 내용들도 자동차 정비 검사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지난 시간처럼 특수한 기기를 활용해서 경적 및 배기소음 검사와 택시미터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습에 앞서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적은 자동차 운행 시 주의나 경계를 하도록 소리를 내는 장치인데 이 네. 소리가 너무 크면 아주 불쾌한 소음이 됩니다. 그렇죠. 또한 차량의 운행 중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는 배기음이 너무 크면 생활에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적정한 음량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적정 음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경적 및 배기소음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택시미터 검사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택시는 주행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데 실제 주행거리와 택시미터기에 표시되는 거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택시에서는 정기적으로 택시미터기 거리 표시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자동차 검사 관련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현장 속에서 경적, 배기소음 검사 및 택시미터 검사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적과 배기소음 검사, 택시미터 검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경적, 배기소음 검사 및 택시미터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운행차 소음 측정 방법에 의해 경적 및 배기소음을 소음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 검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미터기 사용법에 의해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세팅, 조작 방법을 숙지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행 요령에 의해 택시미터를 택시미터 주행검사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수학습으로는 조향장치 정비, 휠타이어 정비, 제동장치 정비, 등화장치 정비, 연료장치 정비입니다. 핵심 용어는 경적소음, 배기소음, 그리고 택시미터입니다. 경적, 배기소음 검사 안전 및 유의사항. 차량 진행의 앞뒤 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택시미터 검사 안전 및 유의사항. 차량 진행 앞뒤 옆 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주행 검사 중 차량이 옆방향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핸들을 직진으로 꽉 잡아야 합니다. 주행 검사 중 차량의 이탈을 대비하여
안전 조치를 충분히 강구해야 합니다. 전륜 구동일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최대로 작동해야 됩니다. 전륜 구동 차량의 경우 뒷바퀴에 고인목을 설치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동차 정비 검사 중에서 어떤 걸 배워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제 앞에 무슨 이상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 예능 프로에서 많이 보던 건데 이렇게 아! 소리 지르고 이런 예, 건데 예. 이거 오늘 배워볼 게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자동차 경적 및 배기 소음 검사와 택시미터 검사에 대한 건데요. 그중에서 먼저 경적 및 배기 소음 검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경적 소음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거군요. 예. 이 경적 및 배기 소음 검사라면은 이 자동차에서 외부로 나오는 이 시끄러운 소리를 검사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상에서 각자 차량이 빵빵하고 시끄럽게 울리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도 운전할 때 막 이렇게 빵빵하면은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요즘에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적 및 배기 소음 검사를 통해서 적당한 소리를 규제를 합니다. 네, 선생님, 이 경적 및 배기소음 검사를 통해서 이 적당한 소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혹시 뭐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따로? 예, 맞습니다. 자동차 소음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규준에 관한 규칙화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정확히 알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 선생님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여기서 잠깐 복잡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규준에 관한 규칙과 소음 진동관리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규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에는 자동차 경험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해서 소리를 낼 것과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해야 합니다. 차체 전방에서 2m 떨어진 지상 높이 1.2m 지점에서 측정해야 되고 음의 최소 크기는 90dB 이상이어야 됩니다. 음의 최대 크기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40조의 별표 13의 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에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들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배기 소음과 경적 소음은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종류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자동차의 배기 소음 기준은 100dB 이하이고 경적 소음은 110dB 이하여야 됩니다. 승용자동차는 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형은 배기 소음이 100dB 이하, 경적 소음은 110dB 이하입니다. 중형은 소형과 동일하게 배기 소음은 100dB 이하, 경적 소음은 110dB 이하입니다. 중대형은 소형, 중형과 동일하게 배기 소음은 100dB 이하이지만 경적 소음은 112dB 이하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은 배기 소음이 105dB 이하, 경적 소음은 112dB 이하입니다. 화물 자동차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항목이 나눠져 있으며 소형, 중형은 배기 소음이 100dB 이하, 경적 소음이 110dB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은 배기 소음이 105dB 이하, 경적 소음은 112dB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어떻게 준비하면 예, 될까요? 이번에는 경적 소음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네. 먼저 준비 사항은 자동차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 기계를
거리에 맞게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동차 전방에서 2m, 2m. 지상에서 1.2m 위치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그렇죠. 해봐야죠. 문원 씨가 여기를 잡으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전방에서 거리가 2m 됐습니다. 2m. 예. 네. 자, 이번에는 지상에서 높이가 1.2m. 아우, 맞습니다. 1.2m. 자, 1.2m 네, 됐죠? 맞네요. 예, 됐습니다. 자, 준비가 됐고요. 이제 경험기를 켜서 0점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고요. 0점에서 94dB이 나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94. 예, 94 네. 나왔죠. 예. 자, 이제는 펑션을 C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맥스 홀드로, 이건 최고값에서 소음이 수치가 딱 정해지는 겁니다. 예, 결정이 되니까요. 하고. 홀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경험기를 5초간 눌러주면 되겠죠. 준비가 끝나면 5초간 눌러볼까요? 자, 99.4가 나왔습니다. 예, 이 차의 경험기 소음은 99.4dB이 되겠습니다. 합격인가요? 예, 그렇죠. 110dB 이하니까 합격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다시 측정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럴 경우는 간단합니다. 경험기 테스터기에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시고요. 그러면 다시 초기화됩니다. 그러네요. 다시 한번 5초간 경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98.6. 예, 98.6. 이번에도 합격이네요. 예, 그렇죠. 합격 범위 안에 들어왔죠. 네, 지금 이렇게 하면 검사가 끝난 건가요? 예, 검사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동차가 경험기를 울리게 되면 바로 이 방향으로 지금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반사음이 다시 이 테스터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터기에 바로 정면에 이렇게 마주쓰면 반사음이 들어가니까 옆으로 서는 것이 측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검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럼 다음 검사를 위해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예, 다음은 배기 소음 검사를 이제 한번 해보시죠. 네, 가시죠. 예, 이번에는 배기 소음을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기 소음을 측정할 때는 검사기는 똑같은 걸 씁니다. 단지 이제 측정 거리와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다르죠? 예. 먼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배기관에서부터 0.5m 떨어진 곳에서 차체 외부면으로 45도 기울기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됐죠? 네, 정확하네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계는 아까는 우리가 C 펑션을 넣고 썼는데 네. 이제는 A 펑션을 넣고 측정을 합니다. A로. 예.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준비가 됐고요. 여기서 측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측정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암소음을 측정해야 됩니다. 암소음. 예. 암소음은 지금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 소음의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측정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얼마 나왔죠? 75.4 나왔죠? 예, 적어 보시죠. 75.4. 자, 이제 측정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최고 회전수의 75%로 급가속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밟아 주시죠. 예, 얼마 나왔죠? 90.8입니다. 예, 90.8. 예, 이 차량의 배기 소음은 90.8dB이 되겠죠. 네네. 예, 이랬으면 이제 측정은 끝났습니다. 간단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90.8dB를 바로 배기 소음으로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아까 측정했던 암소음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네네. 예. 선생님, 이 암소음하고 배기소음,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아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소음이 75.4, 배기소음이 90.8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는 보정 없이 바로 90.8이 배기소음이 됩니다. 근데 만일에 암소음하고 배기소음의 측정값의 차이가 3에서 9dB 정도 차이가 났다. 그거는 뭐냐면 주변의 암소음의 영향을 받아서 배기소음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암소음의 영향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기소음하고 암소음의 차이가 3dB이다. 그럴 때는 보정을 마이너스 3을 해주고요. 4에서 5dB일 때는 마이너스 2, 6에서 9dB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측정에서 암소음이 80dB이 나왔고요. 배기소음 측정값이
86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6밖에 차이가 안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를 보정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보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기솜이 85가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1을 보정한 85가 배기소음값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좀 쉬워지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선생님. 이 복잡할 것만 같았던 이 경적 배기소음 검사를 이 현장에서 하나씩 실습했더니 궁금증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경적 배기소음 검사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네, 선생님. 이곳은 어딘가요? 예, 오늘은 우리가 택시미터기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 택시미터라면은 그 택시 타면 그 주행거리하고 요금이 나오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문원 씨, 만약 네.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미터기는 주행거리와 시간에 맞춰서 요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것이 잘못돼서 잘못된 요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서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택시는 정기적으로 주행거리와 시간에 맞춰서 정확한 요금이 부과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이 택시미터 검사를 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예, 그렇죠. 검사기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 먼저 차량에서는 좌우 앞뒤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되고요. 네네. 또 타이어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또 검사기의 롤러의 상태가 깨끗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준비가 끝나면 바로 택시 검사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한번 갈까요? 예. 네, 가시죠. 다음은 복잡한 택시미터 검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미터 사용 검정과 관련해서 규정은 육안에 의한 검사 방법으로 봉인이 탈락하지 아니하고 검 모양이 파손되지 않아야 되고 주행 검사를 실시하여서 거리 허용 오차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거리 허용 오차 범위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용 중인 택시미터의 사용 공차 거리의 허용차의 1.5배 플러스로 5.0% 마이너스로 1.0%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 및 개인 택시의 기본 거리가 2,000m이면 거리의 허용차는 1,980에서 2,100m가 됩니다. 이후 거리가 144m일 때는 허용차는 142에서 151m가 됩니다. 모범 택시는 기본 거리가 3,000m입니다. 거리의 허용차가 2,970에서 3,150m가 됩니다. 이후 거리가 164m이니까 허용차는 162에서 172m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용차의 범위를 잘 이해하고 실제 택시미터기를 검사할 때 실제 허용오차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택시미터기를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택시미터기에 기기 형식과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봉인의 상태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혹시 풀리진 않았는지, 혹은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완벽하게 잘 되어 있네요. 예, 깔끔하죠? 네. 예. 자,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부터 택시미터기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택시미터 검사가 들어갔습니다. 예. 리프트가 내려갔고요. 네네. 자, 이제 기본거리 주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00m를 주행하게 되어 있는데 오차가 1,980m부터 2,100m까지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144m를 주행해야 되니까 오차 범위 안에 142.6m부터 151m를 주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가속을 해서 먼저 2,000m를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거리 주행 거리가 지금 표시되고 있죠. 네네. 자, 여기는 지금 차량의 속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주행을 했죠. 네.
예, 2008m 범위 안에 들었죠? 아, 네. 이제 잔여 거리 144m, 이후 거리 144m만 더 주행을 하면 됩니다. 144m. 예, 144m 주행. 기본 거리는 이제 합격이네요. 예, 그 다음 이제 이 상태에서 계기판, 택시미터기 계기판의 요금이 3,100원이 됐는지 확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후 거리를 주행하면 됩니다. 네. 자, 144m는 금방이겠죠? 네. 예. 예, 됐습니다. 144m를 주행했습니다. 예. 정확하네요. 이 범위 안에 싹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택시미터기가 지금 적합하다는 것이 합격이 됐고요. 미터기 안에 네네.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네, 선생님, 이 들고 계신 게 뭔가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택시미터기 검사를 했어요. 네. 그 검사 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아. 예, 요 차량의 형식이 무엇이었는지, 계기판에 계기 번호는 뭐였는지, 그 다음에 기본 거리와 이후 거리가 얼마 주행했는지, 그리고 합격 결과가 이렇게 결과 보고서로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차량 합격이죠? 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경적 배기소음 검사 및 택시미터 검사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이 현장에서 선생님이 하나씩 알려주니까 쉽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동차 정비 검사가 막연히 생각하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배워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벌써부터 다음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택시미터기 검사에도 부적합 받는 사례가 있나요? 네, 택시미터기도 부적합 사례가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검사도 자동차 검사와 동일하게 관능검사와 기기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관능검사 시 확인하는 사항은 봉인 여부와 기물번호, 그리고 택시미터기가 인증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미터기는 택시를 교체해도 택시미터기는 계속 차량에 옮겨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물번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수리 등으로 인해서 봉인 체결이 불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능검사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기기검사 시에도 부적합 사례가 있는데요. 기본거리와 이후거리 허용어처 내에 들지 않아도 부적합이 됩니다. 기기검사 시 부적합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택시미터기 자체의 고장이라기보다는 타이어 교체 등으로 인해서 택시미터기 거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택시미터기 전문기관으로 가서 수리 검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 시 조치사항으로는 검사 시 모든 항목이 적합이 되고 택시미터기만 부적합일 경우에는 검사는 적합으로 처리 후 유효기간을 부여하고요. 지자체에 택시미터기 부적합 공문을 보냅니다. 그 후 택시미터기 부적합 받은 택시는 빠른 시간 내에 택시미터기 전문기관에 가서 수리 검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배터리가 완전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 검사기의 위치는 차량의 차체 전방 2m, 지상 높이 1.2m에 설치. 소음 측정기의 0점을 94dB 교정. 소음 측정기의 펑셔널 C. 레스폰스는 맥스 홀드. 레인지는 하이로 함.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시켜 최대 소음도를 측정하여 기록. 차량의 배터리가 완전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 소음 측정기를 배기관에서 0.5m 떨어진 곳에서 차체 외부면으로 45도 위치에서 측정. 소음 측정기의 펑션을 A, 레스폰스는 맥스 홀드, 레인지는 하이로 함. 배기소음 측정 전 암소음을 측정. 자동차 최고 회전수의 75%로 급가속. 배기소음을 측정. 배기소음을 암소음과 비교해 측정값을 결정. 택시미터기의 봉인 상태와 표기를 확인. 검사기 조작 파넬에서 엔터를 누르면
주행검사기 리프트가 내려감. 서서히 가속을 해 2000m를 주행. 기본거리 주행 후 이후 거리 144m를 주행. 이후 거리 주행 후 택시미터 기기의 거리 표시와 요금 부과가 정상인지 확인. 주행검사가 끝난 후 택시미터 사용 검정 확인서를 확인.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적, 배기소음 검사 및 택시미터 검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뭐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경적 및 배기소음 검사와 택시미터 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택시미터 주행 검사 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차량에 적합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정보다 적은 타이어가 장착됐을 경우에는 거리 오차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정 타이어가 장착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규정된 공기압보다 적을 경우 타이어의 원주 길이가 작아지게 되므로 주행거리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저도 자동차 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모두 다 검사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될 수 있을 거라 믿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적, 배기소음 검사, 택시미터 검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검사, 앞으로도 많은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